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5문제 언어 파트만 해설을 좀 해볼게. 첫 번째 35번에서 36번 지문형 문제지. 지문형 문제에서 지문을 확인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 지문 보면은 1문단에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활용을 하고, 두 번째 문장 활용형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어간과 어미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야. 그런데 용언이 활용할 때 의문 변동이 일어난대. 그때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 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거센 소리 대기, 그 다음 히읗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 표기에 반영되는 아이로는 뭐가 있냐면 리을 탈락 있었어.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이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문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어간 말 모음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의 여러 가지 양상을 좀 보겠대. 첫 번째 봐봐 얘들아. 첫 번째 어간말 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경우 요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나 오다에서 어간이 나 오에 어미 아가 왔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나 와라고 적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반모음 오하고 반모음 아가 합해져서 와가 됐다라는 거야. 와는 이중모음이니까 이 반모음 오 더하기 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것은 반모음 오가 반모음 오 W로 교체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어간말 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되는 경우 이것도 비슷해. 여기 보면은 견디어에서 여기다 좀 적어볼까? 견디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이 견디, 그 다음에 어미가 어가 왔을 때 우리는 견뎌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절 자체는 줄여서 적어. 이 음절을 한 음절로 줄여 적는데 얘를 보면은 반모음이랑 반모음 어가 합해져서 어떻게 됐냐면 여가 됐잖아. 여는 이중모음이니까 반모음 이 더하기 어 이렇게 풀어 적을 수가 있지. 그래서 반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 됐지. 그 다음에 디귿은 뭐가 나오냐면 반모음 첨가가 나왔어. 반모음 첨가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견디어라고 그냥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발음을 견디여라고도 한다는 거야. 견디어라고 적으면서 발음 자체가 견디여라고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는데 발음을 견디어라고 해도 되고 견디여라고 해도 돼. 이거 표준 발음이거든. 이랬을 때 어하고 여, 어에서 여가 돼버린 거니까 여라는 건 반모음 이 더하기 어잖아. 반모음 이가 갑자기 첨가된 거야. 대표적인 예로 꽃이 피어에서 우리가 발음을 피여로 하는 거, 이것도 있어. 그래서 반모음 첨가.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반모음 첨가된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되나?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표기 반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돼. 됐지? 그 다음 다시 글을 볼게. 그런 다음에 리을은 이제 동일 모음 탈락. 그 전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불규칙 활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 시옷 불규칙 활용에서 이렇게 지어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거 알고 있어? 이 밥을 짓다의 요 시옷 있잖아. 어감 받침 시옷이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때 시옷이 이렇게 탈락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반모음 첨가 안 일어난대.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일 모음 탈락 있는데 동일 모음 탈락은 이런 거.
너 이거 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간이 사야. 그런데 어미가 아가 붙었어. 아 하고 두 번 오니까 하나 탈락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간말 모음 의가 탈락하는 경우 의탈락 많이 들어봤지? 얘 같은 경우는 쓰다. 뭐 사용하다에 쓰다도 되고 뭐 글씨를 쓰다에 쓰다도 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이 쓰에 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 의탈락도 해서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니드림이 5가지를 주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표기에 반영된다. 아까 내가 반모음 첨가는 표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랬지. 얘만 표기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넷째의 경우와 관련하여 어간말이 르일 때 의탈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여기 꼭 개념을 다시 해줘야 돼. 자, 해볼게. 가령 쓰다처럼 활용하는 치르다와 달리 얘들아 치르다를 활용을 좀 해볼게. 치르다, 시험을 치르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치르다, 치르고 다 괜찮아. 그런데 치르어 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치르어 이렇게 안 하고 치러 이렇게 의탈락을 시킨다는 거야. 그것과 달리 지르다, 지르다는 소리를 지르다 이런 거야. 지르다, 지르고까지 괜찮은데 지르어라고 하잖아. 소리를 지르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질러 이렇게 활용해. 맞지 얘들아? 소리를 지르어 이렇게 안 하는 거 이해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질러가 되잖아.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어. 그래서 질, 리을 이렇게 바뀐다고 한 거야. 그래서 질, 리을 돼서 결국에 어랑 합해져서 질러 해서 얘를 르 불규칙이라고 해. 르 불규칙은 어간이 바뀐 거야. 그리고 다른 게 있어. 정상에 이르다 이렇게 돼 있어. 정상에 이르다, 정상에 이르다, 정상에 이르고 해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땐 문제가 없는데 정상에 이르어, 우리 정상에 이르어 이렇게 안 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정상에 이르러라고 해. 이르러.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미, 어가 왔을 때 어가 러로 바뀌는 거야. 어미가 바뀌는 거야. 이런 걸 러불규칙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그래서 르불규칙, 러불규칙 얘를 하나씩 알려준 거지. 나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희가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이 공부가 된 친구들은 뭐 되게 쓱쓱 넘어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용언이 불규칙 활용을 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삐. 왜 틀리냐면 우리 앞에서 얘를 벌써 확인했어. 시옷 불규칙. 지어에서 어간이 짓 하고 시옷 받침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시옷이 탈락됐지? 원래 형태대로 적는 거 아니야. 그리고 르불규칙, 러불규칙에서도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 2번.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얘들아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싸타에서 쌌이라는 어간이 고, 아, 는 이렇게 여러 어미랑 결합했잖아. 그랬더니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났었지. 그래서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아니다라는 걸 1문단에서 알 수 있고. 3번. 문제를 푼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형 찾아가면 돼. 문제를 푼이의 기본형은 풀다. 풀이 어간이야. 거기에 네가 왔을 때 리을이 탈락돼서 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된다라고 1문단에서
나왔었지. 그래서 반영되지 않았다. 틀린 것. 4번 본떠는 달아서와 달리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본떠? 그럼 이것도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 본뜨단 거 알겠지? 본뜨 다 기본형에서 다 빼면 어간이잖아. 본뜨 더하기 어인 거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의탈락이 돼서 본떠 이렇게 된 거네. 얘는 의탈락이야. 의탈락은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그런데 달아서는 얘들아 달아서는 뭐냐면 지금 발음 자체가 달아서 이렇게 되지. 히읗탈락이야. 히읗탈락은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 안 되지. 그치? 요거 히읗탈락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사실 나와 있었고 너희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5번 해볼까? 정상에 이르다 주의사항을 이르다 의 활용은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한데 정상에 이르다는 아까 나와 있었지. 이르러니까 어가 러로 변했어. 뭐만 변했어? 어미만 변했네. 주의사항을 이르다. 주의사항 자꾸 상황이라고 되네. 주의사항을 이르다는 얘들아 기본형이 이르다고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하는 거 알겠어? 뭐라고 활용해? 일러. 주의사항을 일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는 일러가 되는 거야. 일러가 되는 건 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을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일러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르불규칙인 거야. 얘는 어간만 변했네. 얘는 어미만 변했네. 그래서 모두 변하는 건 아니네. 해서 35번에 4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36번에서 지금 기니드리미를 다 정리해줬대. 그냥 사례를 보여줬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다 해야 되는 친구들이야. 시간이 조금 걸려. 한번 볼게. 다리를 꽈서 꽃을 봐서 기본형 꽈서는 꼬다. 꼬 플러스 아서겠지. 꽃을 봐서는 보다. 보 플러스 아서겠지. 그러면 오하고 아가 와 됐고 오하고 아가 와 됐으니까 기억의 사례 맞네. 그 다음 2번 회사에 다녀 어울리려고 해서 기본형 생각하면 돼. 다녀는 다니다지. 회사에 다니어에서 우리가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하고 어가 여가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맞겠지. 2로 교체된 거, 반모음 2로 교체된 거 맞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서 기본형. 단순히 여기 려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형을 찾아야 되거든. 어울리다야 얘들아. 어울리다. 리까지가 어간이었어. 그리고 려고. 이거 자체가 어미인 거야. 어미. 뭐뭐 하려고 해서 려고 자체가 어미이기 때문에 니은의 사례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고 하지 말고 항상 기본형을 챙길 것. 자, 3번도 해볼게. 어려움을 버티어는 이어와 달리 디귿의 사례. 버티어가 지금 디귿의 사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버티어에서 지금 디귿은 반모음 첨가잖아. 버티여로 발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버티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여서 지금 어가 여 됐으니까 반모음 이가 첨가된 게 맞고. 그럼 두 점을 이어는 뭐야? 이어는 기본형 이따지. it 플러스 어에서 시옷이 없어진 거네. 이거 뭐야? 시옷 불규칙이네. 시옷 불규칙이기 때문에 달리가 맞네. 자, 4번. 잘못을 나무라서는 유행을 따라서와 달리 했어. 나무라서 기본형 나무라다. 나무라다 플러스 아서겠지. 아서. 나무라 아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아하고 동일한 의문이 와가지고 하나가 탈락된 것. 그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는 기본형 유행을 따르다겠지. 따르 플러스
아서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 따라서가 되니까 으탈락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는 탈락. 5번 김치를 담가 돈을 모아. 자, 기본형 김치를 담그다 플러스 으탈락 되네. 돈을 모으다 플러스 으탈락 되네. 그래서 담가 모아는 으탈락의 사례 해서 36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어때? 35, 36번은 공부가 된 친구들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37번이 좀 어려웠을 거야. 37번에서 지금 기니디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어. 일단 기억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피동전미사가 결합한 피동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피동전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기억이 나니? 용언 어간에다가 피동전미사는 이히리기 붙이지. 이히리기 붙이는 것. 됐지? 사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뭐가 있냐면 체험, 명사 같은 거에다가 되다, 당하다 이것도 접사거든. 그래서 이것도 피동사인 거야. 사용하다 말고 사용되다 이런 거 있지. 거절하다 말고 거절당하다 이런 것도 피동사고. 자, 니은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은 뭐 찾으라는 거냐면 서술절을 찾으라는 거겠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술절이 있는지 찾아라. 그 다음 세 번째,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문장을 다 분석해봐야 돼. 자, 1번,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 그러면 얘들아, 일단 나는 이렇게 했거든. 선수는 주어, 실력자이다 서술어 이렇게 했고, 보니까 어떤 실력자냐면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기 니은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찾을 수 있었어. 서술절이 없고 관형사절만 있는 거야. 됐지? 그럼 기억이 실현됐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보면은 동사들을 보면 되지. 동사들을 봤을 때 손꼽히다 여기가 보였어야 돼. 손꼽히다. 그러면 원래는 손꼽다인데 이거를 히를 붙여가지고 손꼽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피동사가 맞는지를 묻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지다 어지다를 넣었을 때 이제 의미가 형성되는지 의미가 맞는지 그걸로 나는 좀 판단하는 편이거든. 손꼽히다라는 건 손꼽아지는 거잖아. 손꼽아지다. 그러니까 피동이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은 실현되었지만 니은은 실현되지 않았다. 맞는 거지. 맞는 문장이야. 맞는 결과야. 그 다음에 2번.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왔다. 내 짝은 주어, 사진들을 목적어 모아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어떤 사진이냐면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렇게 돼 있어. 서술절은 없네. 관형사절밖에 없네. 그래서 일단 서술절은 없고 그런데 기억이 실현되었는지 찾으라고 했거든. 피동사 찾았니? 얘들아 요거 담기다 요거 찾아야 돼. 그러니까 동사들을 다 찾아가야 되거든. 담기다가 원래 담다지. 담다. 추억을 담다. 그런데 추억이 담기다 해서 기가 붙으면 담아지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피동사는 있어. 그 다음 볼게. 본용언 보조용언. 이게 좀 헷갈릴 만한 것 같은데 모아왔다가 본 보조인지 본인지 했을 때 짝이 사진들을 모아서 온 거야. 모은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 거야. 이 니은은. 알겠지? 그래서 실현되지 않았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2번 골랐을 법한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고 3번 갈게.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얘들아 봐봐. 친구가 여려서 하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처음에 찾은 사람은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돼. 여린 건 친구가 아니라 마음이 여린 거야. 맞지? 그래서 마음이 여리다 자체가 주어 서술어를 이루는 서술절인 거야. 이게 서술절이야.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이게 서술어. 그래서 서술절이 있네. 그래서 니은이 실현된 거네. 서술절이 있고.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좀 찾아볼까?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해서 피동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넘기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넘기다. 이 넘기다가 기가 있기는 한데 얘가 넘다에서 넘기다로 된 건지 아니면 넘기다가 원형인 건지를 생각하면 되거든. 부탁을 넘기다 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그냥 원래 동사인 거야. 넘다에서 넘기다가 된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 대신에 어지다 아지다를 쓰면은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어지다 이런 말 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넘다에서 온 게 아니라 넘기다 자체가 원래 원형이다 해서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가 맞는 거야. 됐지? 자, 4번.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 얘들아 봐봐. 주어 우표야, 우표. 근데 우표인데 어떤 우표냐면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인 거야. 앞이 관형사절이네. 맞지? 그 우표가 값이 올랐다. 오른 게 뭐야? 값이 오른 거야. 우표가 값이 올랐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이 올랐다가 서술절이 되는 거지. 됐어? 우리 그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알고 있지? 3번 다시 봐봐. 주어 친구가 마음이 주어 여리다 서술어. 그래서 주주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뒤에 있는 주서가 하나로 묶이는 거야. 4번도 똑같아. 우표가 주어, 값이 주어 올랐다 서술어. 주주서처럼 보이지만 뒤에 있는 주서는 서술절. 해서 서술절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실현이 되었어. 맞지? 디귿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본용언 보조용언이 실현되지 않았다? 없지 얘들아. 그냥 본용은 보조용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맞네. 그래서 4번 맞고 5번이 그럼 답이 되는 건데 한번 볼게.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버렸다.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서 외출했어. 감기에 걸려버리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먼저 보여야 돼. 걸려버리다.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인 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 걸려버리다. 걸리고 버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실현이 됐어. 그런데 이제 요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가 틀린 거거든? 근데 이걸 좀 못 찾았을 수가 있어. 기억. 피동사 있잖아. 피동사가 있거든? 보이다가 피동사야. 보이다. 보다에서 보이다 해서 이를 지금 쓴 건데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아져서 외출했다가 보아져서 약간 어색하긴 하다. 어색하긴 한데 그렇게 보여서라는 것 자체가 피동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쉬웠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보아져서 외출했다가 걸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다에서 보이다로 갔을 때 피동사인 걸 알면 되거든. 그래서 실현되지 않았다. 틀리고 답이 5번. 상당히 까다롭지. 많은 걸 묻고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37번이 상당히 고난이도였다. 넘어가 볼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쉬운 편인데 38번은 관형사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봐봐. 가에서
둘 다 이제 관형사절이 있대. 그런데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서 밝혀지니 사실을 꾸며주고 있고 4번 나번도 나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는데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깨달았대. 해서 둘 다 사실이라는 게 수식을 받아. 그런데 성격이 달라.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 기억은 수식받는 명사, 이 수식받는 사실이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우리 이거 관계관형절이야 라고 개념 정리를 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다. 무엇이? 사실이 밝혀지다 해서 여기 사실이 해서 주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니은 수식받는 명사가 문장 성분이 못 돼. 동생이 열심히 노력하다 라고 하면 문장이 되는 거야. 이 사실이 이 안에 들어갈 순 없다라는 거지. 얘는 동격관형절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을 거야. 자, 그럼 1번.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야. 그런데 어떤 기억이냐면 함께 어울렸던 기억이 되는 거야. 함께 어울렸던 기억. 그럼 봐봐. 함께 어울리다거든. 함께 어울리다. 그런데 이 기억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기억이 함께 어울리다야?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 동격관형절인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너희가 헷갈리는 지점을 내가 알거든. 뭘 헷갈릴 거냐면은 함께 어울리다 자체에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어서 여기 주어 생략됐잖아. 주어 생략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략된 거니까 관계관형절이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야. 생략된 건 맞거든. 하지만 여기 수식 받는 요 기억 자체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고 답이 1번으로 쉽게 나왔어. 나머지 거 확인해 볼게.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놀랐다.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문장 만들어 볼까? 어제 박물관에서 사건이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주어로 생략된 게 맞네. 3번. 이 손목시계는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 방수가 잘 되지 않는 단점. 이렇게 관형사절이겠지?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 끝이야. 단점이 들어갈 수 없네. 4번. 언론에서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 어떤 가능성? 전쟁이 끝날 가능성. 해서 전쟁이 끝날이 가능성을 꾸며주네. 전쟁이 끝나다. 끝이네. 가능성이 안에 들어갈 수 없네. 5번. 친구는 경험을 소중히 여겼어. 어떤 경험? 새벽마다 운동을 한 경험이야. 새벽마다 운동을 하다. 끝이야. 경험이 새벽마다 운동을 하다.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 세 가지 3, 4, 5번은 다 니은이라고 보면 돼. 괜찮니? 그래서 38번에 1번 해주면 되고 자 39번 39번도 너희가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너네 을이랑 르를 쓰는 경우는 알지? 받침이 있으면 을이고 받침이 없으면 르이야.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래아 쓴 친구랑 아래아를 안 쓰고 을을 쓴 친구를 지금 구분했다는 거야.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주고 있는 거야. 중성 모음이 이인 체어는 모음조화와 무관하게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받침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끄듬절 모음이 에나 위인 체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래서 중성 모음 이, 그 다음에 에하고 위인 체언은 받침의 유무만 신경 쓰면 되고 을, 를 다 쓸 수 있다. 그것만 그럼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먼저 찾았거든. 이에 위인 거 찾았어. 두께 찾았지. 그 다음에 봤을 때 아바님 이렇게 찾았어. 그럼 여기 두께랑 아바님은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받침만 신경 쓰면 되고 양성, 음성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두께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으니까 뭘로 가면 되는 거야? 를 쓰면 되지. 를. 요 랄이랑 를 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니은에 두께 쓸 수 있고 를 여기 리을에도 두께 쓸 수 있네. 맞지? 그럼 아바님은 받침이 있으니까 을을 쓰면 되잖아. 둘 다 쓸 수 있다 그랬지? 아바님 아래야 쓴 거 쓸 수 있고 쓴 거 쓸 수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씩 매칭하면 되지. 발알에서 얘는 양성 모음이고 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돼? 기역으로 가면 되겠지. 발알 이렇게 가면 되고. 염규 얘는 지금 음성 모음이지. 그 다음에 받침이 없네. 그러니까 염규 하고 리을 가면 되고. 꿈 음성 모음이네. 받침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꿈으로 디귿으로 가면 되고. 벼로는 양성 모음이네. 그리고 받침이 없네. 니은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다 적어 놓으면 이제 그냥 답이 쉽게 골라져. 1번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발할 뿐 아니야. 니은은 염규벼로가 아니야. 염규 지워. 디귿은 아바님하고 꿈이다. 맞네. 리을은 두께뿐이 아니야. 염규 들어갈 수 있어. 니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바님이 아니라 두께 해서 3번. 39번은 쉬운 문제.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6월 모의고사는 너희가 자기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에서 개념을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개념 공부 열심히 해주면 돼. 그래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